자, 오늘은 퀵소트에 대해서 볼까요?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자, 퀵소트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쾌속 정렬 혹은 빠른 정렬 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게 1962년에 영국의 호아라는 사람이 고안을 했대요. 되게 오래됐죠. 알고리즘 자체는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근데 이제 쾌속 정렬이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절대적으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은 아니거든요. 근데 빠르긴 빨라요. 지금까지 배웠던 뭐 인서트 소트나 셀렉션 소트, 버블 소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라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하는 그 알고리즘이 지난번에 했던 머지 소트였죠, 그죠? 그 머지 소트인데 그거와 함께 이제 퀵 소트도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이에요. 근데 머지 소트는 정확하게 파티션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정확하게 절반씩 나누죠.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든 뭐 베스트 케이스든 전부 복잡도가 어떻게 돼요? n 로그 n이 돼요. 근데 쾌속 정렬은 보장은 안 해요. n 로그 n은 보장을 안 하는데 왜 그런지 오늘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분할 교환 정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퀵소트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바이드 앤 컨커 방법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알고리즘이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 피봇이라는 것을 하나 더요. 피봇은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데이터들 중에서 자기가 뭐 제일 앞쪽의 거를 피봇으로 정해도 되고, 제일 뒤에 것을 이제 피봇으로 정해도 되고, 가운데 거를 피봇으로 정해도 돼요. 그래서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값은 왼쪽으로 다 몰아넣고요. 큰 값은 다 오른쪽으로 몰아넣으면 피봇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는 정렬이 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피봇이 이제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은 작은 값들, 오른쪽에는 큰 값들이니까 피봇이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봇 자체는 정렬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쪽에 있는 걸 똑같은 방법으로 피봇 하나 정하고 파티션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머지 소트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일단 파티션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 머지를 하면서 소팅을 했었죠. 이거는 파티션 나누는 과정 자체가 정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티션 위치 자체가 정렬이 되는 위치로 넘어가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피봇을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하고요.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피봇을 기준으로 분할을 해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파티션이 다 분할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면 정렬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퀵소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이고요. 알고리즘을 보시면 자, 문제가 양의 정수 n개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잘 봅시다.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키값이 s라는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키의 배열을 s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고리즘은 요건데 퀵소트죠. 보시면 자, 파라미터가 왼쪽 값, 오른쪽 값 이거 인덱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파티션을 나눌 왼쪽 인덱스 값, 오른쪽 인덱스 값 그 값에 대해서 퀵소트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피벗 포인트를 이제 하나 두고요. 하이가 로우보다 큰 경우에는 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하이가 오른쪽에 있고 로우가 왼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크로스가 될 때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을 나누는데 로우하고 하이를 가지고 파티션을 나누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 보면 이게 원 소스에 해당이 되겠고 일단 제일 첫 번째 뭐를 피봇으로 정했냐면 15라는 값을 피봇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피봇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요 파티션을 딱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보다 작은 놈들은 전부 앞쪽에 15보다 큰 놈들은 전부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이 파티션에서 하는 일이야. 퀵소트에서는 파티션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15보다 작은 값들이 13하고 12, 10
요런 것들이 오겠죠? 자, 오른쪽에는 15보다 큰 값들이 나와요. 그러면 요 15라는 데이터는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소팅이 된 데이터가 되겠지. 나머지 것들은 소팅이 안 돼 있죠. 왼쪽 거하고 오른쪽을 보면. 그러면 이제 왼쪽 그룹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피봇으로 정하고, 자, 피봇보다 작은 값을 왼쪽에, 큰 값을 오른쪽이니까 10, 13, 12 중에서 10보다 작은 값이 없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제 더 이상 파티션이 나눠지지 않아요. 오른쪽에는 13하고 12가 나오죠. 그 다음 왼쪽에는 이제 더 이상 파티션 나눌 게 없기 때문에 끝났고요. 그러니까 파티션 나눌 게 없기 때문에 요게, 자, 요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false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왼쪽과 다 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퀵소트로 다시 넘어가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 오른쪽 것도 어떻게 돼요? 일단은 13을 피봇으로 정하죠. 13을 피봇으로 정하고 작은 놈은 어떻게? 왼쪽으로. 큰 놈은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리고 요 12가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파티션 나눌 값이 없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까지 다 끝났으면 그 다음 오른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22를 파티션 피봇으로 정하고 22보다 작은 것들은 왼쪽에, 20밖에 없죠. 여기서는 20, 큰 거는 오른쪽에. 자, 왼쪽에는 20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고요. 27하고 25도 역시 27을 피봇으로 해서 작은 놈은 왼쪽, 큰 놈은 오른쪽. 작은 놈은 25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배치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피봇이 정해질 때마다 해당되는 값이 정렬이 되는 꼴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정렬이 된 상태죠. 결국은 뭐냐면 파티션을 나누면서 피봇 위치가 이제 바뀌는데 그 피봇에 해당되는 값은 그 자체가 정렬이 된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일단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 일단 파티션을 나눠. 파티션 나누면 이제 예를 들어 요걸 나누면 왼쪽 거하고 오른쪽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 로우하고 피벗 포인트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가서 얘가 로우, 얘가 하이가 돼서 다시 파티션을 진행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요 부분은 이제 처리가 다 끝났고, 이게 다 끝났으면 어떻게 가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피벗 포인트 플러스 1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쭉 가고, 다 끝나면 그 다음 오른쪽, 그 다음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알고리즘이 퀵소트예요. 결국은 파티션으로 나눈 과정 자체가 뭐 하는 과정이다? 소팅이 되는 과정이다. 그죠? 그러면 파티션 나누는 방법 한번 보자. 이거죠? 자, 파티션을 위해 이제 소팅할 때 가장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둘로 나누는 과정인데 이제 퀵소팅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일단 앞에서도 봤지만 제일 데이터의 제일 앞쪽에 있는 데이터를 피봇으로 정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 피봇 아이템을 두고, 피봇 아이템은 뭐 왼쪽에 있는 데이터. 자, 여기서 보면 요 테이블에서 보면 이건 IJ 인덱스고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15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15가 피봇이 되는 거야. 그죠? 피봇 아이템이 되고 J가 로우에 해당이 돼. 그러면 여기가 J가 되겠죠. J. 1에 해당이 돼. 이게 1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 for로프를 돌리는데 요 과정이 어떻게 돼? 피봇보다 작은 놈은 왼쪽으로, 피봇보다 큰 놈은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럼 i가 로우 플러스 1에서 하이가 될 때까지 오른쪽에 있는 걸 몽땅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다 뒤져봐야 되잖아. 뒤지면서 뭐를 처리를 해야 돼? 피벗보다 크냐 작으냐,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단계를 보자. i가 1이고 j가 1이고 i가 로우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i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벗 아이템은 15니까 15랑 i에 있는 값, i가 현재 2죠. 여기에 있는 값을 비교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아이템이 더 크면 요거를 수행을 하고,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돼? i가 하나가 증가가 되죠. 그죠?
i가 하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i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si랑 피봇 아이템을 비교를 해봐. 현재 si 값은 얼마? i가 세 번째 있는 거니까 13이죠. 13과 피봇 아이템은 얼마예요? 현재 15죠. 그러니까 15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리가 돼요. j가 플러스가 됐죠. j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j가 1이었다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죠. 요거랑 요 두 개랑 교환을 하는 거예요. exchange si j가. 그러면 12는 여기에 13은 요렇게 오겠죠. 그죠? 그 다음 i가 하나가 증가가 되면 i가 여기 가요. 그럼 여기 상태에서는 i가 이거, 여기가 j가 4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를 해봐. 피봇 아이템이 더 큰지 체크를 해요. 자, 27이니까 15보다 피봇이 더 작죠? 넘어가. 그러면 i가 다시 증가가 돼. i가 여기가 되겠지? 그 다음 si 값 12라는 값이랑 피봇 아이템이 15니까 비교를 해. 피봇 아이템이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j를 플러스를 해. j가 플러스가 되면 3이 돼요. 자, 요 데이터랑 자, i에 있는 데이터는 요거 두 개랑 스웨핑이 일어나요. 12하고 22가 스웨핑이 되겠죠. 그죠?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모든 데이터를 다 끝까지 이제 뒤져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작은 놈들은 앞쪽에 배치시키겠고 큰 놈들은 뒤쪽으로 배치시켜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 i가 8번째, i가 8에 해당이 되겠고요. j가 4야. j가 여기 4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다 깠는데 스캐닝을 제일 뒤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요 포루프가 여기가 다 끝났잖아. i가 하이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모든 경우를 다 뒤져봤기 때문에 비교를 다 했다는 얘기죠. 비교를 다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피벗 포인트를 바꿔줘야 돼. j 위치하고. 현재 j가 얼마? 4잖아요. 요 위치죠. 요 위치. 그러니까 피벗 포인트를 바꾸고 피벗 포인트랑 자 4에 있는 값이랑 로우에 있는 값. 현재 로우는 얼마였어요? 15잖아요. 15하고 10을 바꿔. 그러면 여기가 12오고 15가 되죠. 그러면 피벗 포인트가 현재 여기죠. 15가 있는 데가 피벗 포인트야. 그러면 15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지고 있어요. 왼쪽 부분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 부분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원스텝에 해당되는 파티션이 일어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 다 끝났잖아. 여기까지 일단. 다 끝났으면 피벗 포인트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 여기였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 퀵소트 로우에서 피벗 포인트 마이너스 1까지. 자, 로우가 어디?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피벗 포인트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10, 13, 12 요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퀵소트를 하는 거야. 퀵소트로 넘어가면 자, 로우가 피벗 포인트 마이너스 1이 하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우, 여기가 하이로 넘어와서 다시 어떻게 돼? 요 파티션을 다시 수행을 하게 돼요. 요걸 다시 수행하겠죠. 다시 수행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고, 이번에는 자, 요게 이제 피벗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피벗 포인트가 돼서 자, 일단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하고 자, 피벗 아이템이 더 작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해서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요 두 개를 바꿀 거예요. 그죠? 자, 12, 13 이렇게 되고 다 끝났어. 다 끝나면 어떻게 돼? 피벗 포인트하고 로우하고 바꾸겠죠. 피벗 포인트가 요 부분이 될 거야. 요 부분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놈하고 피벗 포인트랑 로우에 있는 데이터랑 두 개를 바꾸면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오 마이 갓
더 이상 이제 바꿀 수가 없겠네요. 그죠? 12 들어가고, 오른쪽에 어떻게 돼? 12, 13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게 다 끝나면, 자, 요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거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처리하겠고.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요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돼? 오른쪽에 대해서 처리를 하죠. 요쪽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 요거에 대해서 다시 처리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이제 퀵소트 요 두 번째가 들어갈 거예요. 전체에서 여기까지가 일단 피벗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피벗 포인트 플러스 1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하이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넘어가면 다시 파티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 요거에 대해서 다시 왼쪽에 대해서 처리하고 다 끝났으면 오른쪽에 대해서 처리하고 예.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교출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리커시브 콜하게. 그러니까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은 대부분이 뭐다? 재교출을 이용해서 처리가 돼요. 오케이?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퀵소트다. 결국은 뭐냐면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파티션 나누는 과정 자체가 정렬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Understand? 실제로 이제 보면 자 볼까요? 이번 어떻게 돼요? 절반 나눠서 이제 절반 나누고 앞쪽에서부터 막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끝나면 나머지 절반하고 여기 처리하고 다 끝났으면 나머지 절반 처리하고 여기 절반 처리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체가 있으면 피봇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3분의 1만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꼭 나눠 떨어지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겠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피봇을 뭘 가지고 이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래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체가 데이터가 있으면 앞쪽에 거, 그 다음 앞쪽에 거, 그 다음 앞쪽에 거 여기 소팅하고 그 다음 소팅하고 그 다음 뭉탱이 다시 이제 절반 나눠 소팅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쾌속 정렬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개념적으로 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질문. 뒤에 잘 보고 있는 거죠? 잘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 딴짓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시간 복잡도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시간 복잡도를 이제 계산해 보자. 쾌속 정렬은 worst case랑 average case랑 좀 달라요. 머지 소트는 average case 그다음 worst case 전부 동일해요. 절반씩 탁탁 잘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씩 자르라는 이제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worst case는 언제일까요? 소팅이 돼 있을 때죠. 왜? 피봇 위치가 안 바뀌어. 그러면 소팅이 돼 있기 때문에 피봇 위치가 안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순서대로 다 계속 파티션이 일어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worst case예요. best case는 절반씩 딱딱딱 잘라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시간 복잡도는 worst case랑 이제 best case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단위 연산을 보면 자, SI는 i번째 있는 데이터죠. SI와 피봇 아이템과의 비교하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파티션에서,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비교할 때는 입력된 크기가 어떻게 돼? 자, 여기 로우하고 하이니까 입력 크기가 하이 마이너스 로우 플러스 1이 돼요.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야. 여기 데이터가 몇 개? 5 빼기 1 더하기 1에서 5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의 개수는 5개예요. 그러면 배열의 첫 번째 항목만 제외하고 모든 항목을 다 비교하죠. 그죠? 로우 플러스 1에서 하이까지 다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비교하는 횟수는 n-1번이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n개의 데이터인데 자기 자신을 빼기 때문에 n-1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횟수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worst case를 한번 보자. worst case는 이와 같이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오른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최악이야. 이유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파티션이 듬성듬성 이제 잘라져야 이제 괜찮은 건데 이거는 잘라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 나가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파티션의 배열 크기를 보자. 자, 왼쪽에는 배열 크기가 없죠. 파티션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일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피봇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 다음 피봇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n-1개가 있는 거예요. 피봇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컴플렉시티 계산하면 시간을 계산해 보면 tn은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그 다음 요거는 뭐 아까 비교하는 거, 요걸 더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t0는 왼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가 되겠지. t0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면 tn은 tn-1 플러스 n-1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요렇게 보통 타입 n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리커시브한 콜로 이루어지는 함수 수식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앞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이해를 했죠. 그러면 점점 퀵소트가 여기서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n-1인 경우를 한번 보자. n-1이면 여기에다가 n-1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그러면 t에 n-2가 되고 여기 요거 대신에 n-1이 들어가니까 n-2 그 다음 요거 대신에 n-1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t에 n-2 요걸 정리하면 n-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t n-1을 다시 이제 계산해 보면 여기에 n-2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 n 대신에 n-2를 대입하면 n-a 1이 돼서 t에 n-3이 되고요. 여기는 n-2가 들어가죠. 그 다음 -1 정리하면 t에 n-3 플러스 n-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감 잘 따라가세요. t에 n-3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t에 n-4 플러스 n-4가 돼요. 규칙성이 있죠 지금. 그 다음 t에 2를 계산해봐. n 대신에 2를 집어넣자. 그러면 t에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t에 1은 t에 0 플러스 0. t에 0은 0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tn을 계산할 때는 t에 n-1이 요게 요렇게 들어오겠죠. 자, t에 n-2는 요게 들어오겠죠. t에 n-3은 요게 들어오겠죠. 점점점 요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tn은 이걸 다 더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t1하고 이런 것들로 t1, t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 t0은 0이고 t1도 0이죠.
t2는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그 다음 t3은 뭐 2,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tn까지 쭉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더해주면 tn은 1부터 n-1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더해주면 돼. n-4, n-3, n-2, n-1. 왜? 요 부분은 다 그 뒤에서 다 치환이 됐기 때문에 다 치환이 된 상태죠. 그죠? 따라가 보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 타임 컴플렉시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n-1. 자, 요거는 1부터 n-1까지 더하는 식이기 때문에 2분의 n-1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뭐가 되냐면 컴플렉시티는 B5의 n제곱이 돼요. 이거는 인서션 소트, 셀렉션 소트, 버블 소트랑 동일하죠.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는 n제곱이야. 워스트 케이스는. 이해감?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에버리지 케이스를 좀 봐야 되잖아. 에버리지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는 좀 약간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AN을 에버리지 시간 복잡다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자, 파티션이 정렬된 후에 P번째 데이터가 피봇 아이템이 들어갈 확률은 뭐냐면 n개의 그 위치 중에 피봇이 들어갈 그 위치에 피봇 아이템이 들어갈 확률은 n개 중에 하나잖아요. n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은 n분의 1이에요. 확률을 따지고 가지고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할 시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1이었어요. 아까 요 파티션에서 포루프가 돌아가는 것은 n-1이었잖아. 그래서 분할 시간은 n-1. 그래서 정렬 후에 기준점이 p이고 왼쪽하고 오른쪽 배열이 정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냐면 왼쪽 p-1이죠. 피봇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p-1개, 오른쪽에는 n-p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p의 n-1, p의 n-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피봇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왼쪽이 p-1개고요. 여기가 n-p가 되는 거예요. 피봇을 인덱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소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소팅하는 시간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렬 후에는 요런 시간이 되더라. 왼쪽 정렬하는 시간과 오른쪽 정렬하는 시간을 더해주면 전체 정렬하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지면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까 n분의 1을 좀 해줘야 돼요. a는 뭐냐면, 자, 요거를 정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n분의 1 해준 거를 다 더해주면 돼요. n개의 데이터니까. 데이터가 n개잖아요. 데이터가 n개니까 n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정렬하고 오른쪽 정렬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파티션이 계속 나눠지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 한 그 평균 값을 다 더해주는 것이 평균 시간 복잡도에 해당이 되겠고, 거기다가 n-1은 뭐 파티션 할 때 비교하는 횟수, 요거를 더해주는 것이 평균 시간 복잡도에 해당이 돼요. 이해 가시나요? 다 수학이야. 보자 이거지. 잘 따라와. 그 앞에서 이제 계산된 거예요. 자, 왼쪽 전체 시간, 오른쪽 전체 소팅하는 시간,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주면 결국은 뭐다? 이게 평균이다. 그죠? 왼쪽 정렬하는 시간과 오른쪽 정렬하는 시간을 더해서 그거를 확률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다시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니까 P가 1에서부터 n까지니까 n분의 1은 여기선 상수가 되잖아요. 그죠? 상수가 되니까 요 앞으로 와서 n분의 1. 자, P가 1부터 계산해보면 P가 1일 때는 P0, 그 다음 P n-1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요 부분은 P가 2일 때죠. 그죠? P가 2일 때 P 대신에 2를 대입하면 P1, P가 여기 2를 대입하면 n-2가 되는 거죠. 점점점 하면 P가 n-2일 때는 P 대신에 n-3인 경우는 n-2
n-1인 경우네요. 그죠? n-1인 경우니까 n-1 마이너스 1이 돼서 p n-2. 여기는 p가 n-1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n 플러스 1이 돼서 p1이 되겠지. 그 다음 요거는 제일 마지막은 p가 n일 때지 그죠? p의 n-1 p가 n이니까 여기는 제로죠. 제로 플러스 자 여기까지 지금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이제 시그마에 포함 안 되는 수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뒤에 n-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뒤져보세요. a0가 몇 개? 자 그 다음 a1이 몇 개? 두 개죠. n-1이 몇 개? 두 개죠. n-2가 몇 개? 두 개죠. 각각 두 개씩 있죠. 2a0, 2a1, 2a2, 2an-2, 2an-1이 될 거야. 이해감? 플러스 n-1이 됐어. 그럼 이걸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돼? 자, 이가 공통 민수기 때문에 앞쪽으로 빠져나와서 n분의 2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p의 시그마, p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p-1이 돼요. p가 1일 때 0, p가 2일 때 1, p가 n일 때 n-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a의 p-1, 그 다음 요놈 n-1,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와요. 자, 결국은 어떻게 돼? 자, a의 n에 대한 수식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이 됐어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이거를 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양변에 n을 곱해요. n을 곱하면 여기 na에다가 곱하기 n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이게 약분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여기다가 n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nan에 2의 시그마 ap-1 더하기 n 곱하기 n-1 요런 식으로 될 거야. 그 다음 자, 요 수식에다가 자, n 대신에 n-1을 대입해보자.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자,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a의 n-1은 n-1분의 2의 시그마의 p가 1에서부터 n-1까지 a의 p-1에 플러스 n-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잘 정리해보면 n-1을 양변에 곱하는 거지. 그지? 이걸 n-1 양변에 곱하게 되면 n-1을 양변에 곱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n-1이 약분이 되겠죠. 그죠? 2에 시그마에 p가 1에서부터 n-1까지 a의 p-1이 되고 여기는 여기 곱한 거 맞아요? 여기? 여기다 n-를 곱하면 되겠지. 그치? 요거는 n-2잖아요. 그러니까 n-2에다가 n-2를 곱한 거야. n-2 요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요 놈이에요. n-1 곱하기 a의 n-1은 2에 시그마의 a p-1 더하기 n-1 곱하기 n-2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유도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을 빼. 그럼 n 빼기 n-1에 a의 n-1 요것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n까지잖아. 여기는 n-1까지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제일 남아있는 거는 n번째만 남아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p가 n일 경우만 남아있는 거잖아. 그지? a의 n-1, 2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2를 곱해주고 더하기, 자, 여기서 요거를 빼주면 n의 n-1에서 자, 요 놈을 빼줘야 되잖아. 그지? n의 n-1 빼기 n-1 곱하기 n-2를 해주면, 자, 공통인수가 뭐? 그렇죠. n-1로 묶어주면 인수분해 다 할 줄 알죠? n에서 빼기 여기 남아있는 거 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n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 n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자, 요 놈이 어떻게 돼?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남기 때문에 2에 n-1이 되는 거야. 결국은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2에 n-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1에서 2를 빼주는 거를 정리하자면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도가 됐죠. 이걸 양변에 같은 항은 같은 항끼리 묶어주면 자, 어떻게 묶을까요? 요걸 빼고 요걸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지. 그치? n의 a의 n은 요걸 이쪽으로 이동을 해. n-1에 a의 n-1 더하기 2a의 n-1 더하기 2의 n-1이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면 n-1이 다 공통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n-1로 나누죠. 나눠주면 n-1분의 n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잠깐만. 쏘리. 요게 남아있네, 요게. 그치? 여기는 a에 n-1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이것도 n-1분의 2에 a n-1이 되죠. 그죠? 이건 a의 함수니까.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네요. 그죠?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다시 a의 n-1끼리 묶고 나서 양변에 n 플러스 1을 네. 어떻게 이동을 할까? 어떻게 했다고? a의 n-1끼리 묶고 그러면 a의 n-1에 요거랑 묶으면은 개수가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맞아. 어떤 수식에? 여기가? 여기서 요걸 빼주면 요게 나왔잖아. 맨 밑에 수식에서 갑자기 거기만 n에 n-1가 어디서 여기서? 네. 일단 요거를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야. 한번 해보자 이거지. 오케이. 일단 정리해보자. 아까 중간에 계산할 때 잘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 n-1에 a에, 그러니까 요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지. 그치?
n-1 더하기 2a에 n-1 더하기 2에 n-1 요거까지 왔잖아. 그치? 정리를 하면 a n-1로 묶어주자 이거지. 그죠? 그러면 n-1 플러스 2가 되고 a에 n-1이 되겠죠. 그죠? 더하기 2에 n-1이 돼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a에 n-1 더하기 2에 n-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해주려면 일단 n으로 나눠줬네요. 그죠? n으로 나눠줬어. n으로 n 플러스 1로 일단 나눠줄까? 일단 n으로 나눠주자. 그지? n으로 나눠주면 이걸 다시 n으로 나눠주면 an은 왼쪽 n으로 나눠줬으니까 n분의 n 플러스 1 a에 n-1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n분의 2에 n-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n 플러스 1로 자, 이 부분을 이제 빼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a에 n에 여기는 n분의 요 n 플러스 1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a에 n-1 되고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에 n-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요 놈을 정리를 했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제대로 된 거죠. 그죠? 제대로 정리가 됐어요. 요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an 함수가 그 다음 리커시브 콜 하게 되면 n의 함수로 나타내는데 an equal an-1 요런 포맷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요렇게 만들었고요. 유도가 다 안 끝났어. 자, 일단 가정하기를 이게 복잡하잖아. 이게 생각하기 복잡하죠. 그러면 자, 요 부분을 an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an은 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돼? 요 부분은 n-1이 되는 거죠. a에 n-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n 대신에 n-, 자, 여기서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n-1 더하기 1분의 a에 n-1이 되니까 자, 요 수식에다가 n-1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n-1 플러스 1분의 a에 n-1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없어지고 n분의 a에 n-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뭐 요거는 a에 n-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an은 an-1에다가 이걸 그대로 이제 더하면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2의 n-1이 되는 거야. 또 요것보다는 되게 보기가 편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시 유도를 하게 되면 an은 자, 요런 식으로 됐고요. 자, n 대신에 n-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a n-2 더하기 n 대신에 n-1이니까 n-1 플러스 1이니까 n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다시 n-1을 대입하면 n-1 마이너스 1이 돼서 n-2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하다 보면 a2는 얼마가 돼? n 대신에 2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a1은 a0 플러스 0
그래서 A 제로는 0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됐어. 자,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자, n-1 대신에 요걸 대입하고요. 요 놈을 쭉 대입하는 거야. n-2 대신에 요 뒤에 유도가 된 거를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죠? 그 다음, a1 대신에 요거를 대입할 거예요. a0 대신에 0을 대입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 놈들을 다 정리한, 더한 꼴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다 더한 것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것들은 전부 다 대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 요거하고 요거를 합치게 되면 AN은 AN-1 대신에 대입하는 거야. AN-2 플러스 요 놈이 들어가죠. 그죠? 요 놈을 A, 요 놈을 B라고 할게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요거에 대해서 다시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AN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면 AN에 대한 함수는 다 없어져요. 0 더하기 그 다음 3분의 1 더하기 요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점점점. 요 뒤에만 쭉 남겠죠. 그죠? 뒤에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요 수식을 대입을 해주면 돼. K에 K 플러스 1분의 2에 K 마이너스 1. 자, 예를 들어서 K가 1이야. 자, 요거를 계산해 보자. 그죠? K가 1이면 여기가 1이 돼서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K가 2일 때는 3분의 1이 나와야 되죠. K가 2일 때 계산해봐.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이 되죠.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쭉쭉쭉 계산해 가면 결과적으로는 n개의 데이터를 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또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거를 정리한 거죠. K에 K 플러스 1 분의 2에 K 마이너스 1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한 거죠. 그죠?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까요? 분자끼리 나눠서 그렇죠. 일단 요거를 풀어서 써주면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이거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K에 K 플러스 1 분의 2가 되는 거죠. 이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K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고, 결국은 이 2라는 것이 이제 공통인 거기 때문에 2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빠져나오고, 요거를 따로따로 시그마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에 K 플러스 1분의 1 요거를 빼준 거죠. 그죠? 오케이? 지금 정신이 몽롱해지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요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K 플러스 1분의 1이 더 커요?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더 커요? 어느 게 더 커? 이게 더 크죠? 이거는 K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분수니까 K가 무한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요 놈은 무시해도 돼요. 요 놈만 이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K가 이제 무한대로 갈수록 매우 작은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K에다가 1000까지 가봐봐. 1000 곱하기 1001분의 1이니까 0.000 뭐 어떻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은 되게 이제 작은 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로그 n은 로그 2의 n인, 뭐 요거는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고, 요걸 따지다 보면 결국은 뭐만 남느냐면, 자, 요 부분만 이제 계산하면 돼요. 요 부분만 남아요. 그러니까 K가 무지 큰 수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거를 정리를 해서 쓰면 K분의 1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K분의 1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로그 N의 되게 근사예요. 근사값. 로그 N. 결국은 뭐냐면 AN이라는 것은 자, 요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N은 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죠. 요거는 결국은 뭐, 자, 요 부분은 로그 n의 근사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2 곱하기 로그 n이 되더라. 요런 얘기예요. AN은. 오케이? 자, 요거까지 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AN, 요거에 대해서 계산해 줘야 되잖아. 스몰 AN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라지 AN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하기를 AN은 N 플러스 1분의 AN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럼 요걸 풀었으면 AN은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AN은 양변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되죠. AN이 되죠. 그 다음 AN은 뭐였어요? AN은 스몰 AN은 2 로그 N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로그 n이 로그 2의 n이니까 요거를 다시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n은 자, 로그 a b는 어떻게 돼? 이거는 로그 a분의 로그 b예요. 그러면 로그 n은 로그 2분의 로그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n 대신에 요거 대신에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미수가 2란 얘기지, 그치? 미수가 2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 n은 로그 n 곱하기 로그 2. 로그 2 곱하기 로그 n이 돼요. 그냥 로그 2를 계산해보면 0.693이야. 그러면 요거 상수 0.693 곱하기 2를 해주면 얼마? 0.693 곱하기 2. 1.38이 나오죠? 1.38이 나오고 n 플러스 1이 나오고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빅 5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요거죠, 요거. 1.38 n 로그 n 플러스 1.38 로그 n이 되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n 로그 n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에버리지 케이스가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퀵소트의 평균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좀 복잡하긴 했죠. 유도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머지 소트는 되게 심플했잖아. 그치? 절반씩 딱딱 잘라지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퀵 소트는 절반씩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률 가지고 계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쨌든 에버리지 케이스의 퀵소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얼마? n 로그 n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머지 소트랑 퀵소트랑 비교를 해보면 자, 머지 소트는 어떻게 돼요? 매 단계마다 완벽하게 절반씩 파티션이 나눠지죠. n을 2분의 n씩 이제 파티셔닝이 돼요.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도 n 로그 n을 보장을 해요. 머지 소트는. 근데 쾌속 정렬은 아까 이렇게 앞에서도 봤지만 최악의 경우는 뭐였어? n 제곱이었죠. 그 다음 쾌속 정렬은 임시 저장 공간이 불필요했죠. 자기 공간을 그대로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스 컴퓨테이션이에요. 근데 합병 정렬은 뭐였어요? 부가적인 메모리가 더 필요했었죠. 임시 공간이 추가로 필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데이터를 옮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옮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쾌속 정렬이 좀 더 빨라요. 요것 때문에. 다른 차이가 아니라. 추가적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썼다가 다시 메모리에다가 복사를 했다가 요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요 시간이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머지소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퀵소트가 속도가 빠르더라.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퀵소트에 대한 알고리즘과 복잡도에 대한 설명을 좀 했어요.